박열겼습니다. 지난번 저는 북한 비핵화에 관하여 현 정부 인사들이 갖는 확증 편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믿은 것을 수정하지 못하고 계속 고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확증 편향이 청와대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집단 사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청와대 모든 사람들이 집단 사고에 빠져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말하면 왕따가 되며 결국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처럼 동일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단 사고라는 개념은 제니스라는 미국의 학자가 1972년도에 창안했습니다. 이것은 응집력이 강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만장일치를 추진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성원들이 동일한 오류에 빠져서 잘못된 정책 결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 사고에 빠지면 다른 생각이 허용되지 않고 한번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수정을 하지 못합니다.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고 자기 점검도 없어집니다. 제니스는 미국의 진주만 기습 포용, 베트남 전쟁의 실패 등을 집단 사고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니스는 집단 사고의 특징을 3가지 범주로 구분하면서 8가지의 증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범주에는 집단 자체 힘과 도덕성 과대평가인데요. 틀릴 수 없다는 환상,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오만, 즉 집단의 지적이거나 도덕적인 능력에 대한 오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범주는 폐쇄성으로서 부정적 정보를 무시하고 나 이외는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입니다. 나와 우리 이외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셋째 범주는 통일성에 대한 압박입니다. 구성원에 대한 감시, 모든 결정을 만장일치로 인식하고 충성심을 구실로 동조를 강요하며 무조건적인 집단 결정을 옹호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성원들의 만장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범주를 현 정부에 적용을 해보면 집단 사고의 경향이 크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범주, 즉 집단의 힘과 도덕성에 대한 과대평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라고 물었습니다. 라면서 현 정부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과시했고 적폐 해소를 주문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쟁하자는 것인가? 라면서 그들만이 평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폐쇄성의 경우 현 정부는 보수층이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은 수렴하려는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김용태 의원은 청와대가 운동권 동문회관이라면서 집단 오류의 경향을, 집단 사고의 오류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장관급 인사 중에서 국회에서 인준을 받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보편성보다는 정부의 고유한 색깔을 강조하였고, 문정인 대통령 특보나 조명균,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서 보듯이 성향이 같은 사람들만 대북 정책 라인에 기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일성에 대한 압박 현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핵이나 남북 관계와 관련하여 최소한 국방부는 단호한 대응이나 준비태세를 강조해야 할 것인데 그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필요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홍길동 전 군대라고 하듯이 군인들도 북핵을 핵무기라고 말 못하고 대량살상 무기나 비대칭 무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니스가 제시하고 있는 8가지 증상을 제 나름대로 현 청와대에 적용해보면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 정부가 집단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정책이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이 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당연히 안보에 관해서도 유사한 집단 사고가 횡행하고 있는데요. 북핵과 관련해서 현 정부는 다음 2가지 강력한 집단 사고를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결국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집단 사고입니다. 국내의 전문가, 대부분의 국민,
미국의 전문가와 책임 있는 당국자까지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아직도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만을 봐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이후에도 남한 국민의 80% 이상이 북핵을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민의 75% 이상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현 정부 인사들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둘째, 현 정부는 북한을 선의로 대하면 결국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집단사고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지랖 넓게 중재자 또는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중불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 등으로 우리 정부를 모욕해도 항의 한번 하지 않은 채 북한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전의 다른 어떤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북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집단사고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현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집단사고에 빠져 있고 안보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착각과 오만에 빠져 있고 개선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 정부의 경우 어쩌다 보니 집단사고에 빠진 것이 아니라 구성원 중에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의 지령을 따라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사고를 주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심각한 집단사고에 빠져 있고 교정을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를 교체하지 않는 채 한국이 북한과 북핵에 관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기대난망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이 건전한 판단과 여론으로 현 정부의 집단사고를 중단시켜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